새로운 국면은 민주당 보좌진들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도직구쇼에서 민주당 보좌진들이 당 지도부를 찾아가 우려를 전달했다 정도까지였는데 아예 이제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들과 현 회장 모두 다 강선우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건민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에요. 보좌진 협의회는 보좌진들의 모임입니다. 강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며 역시나 저 청문회에서의 답변이 트리거건이었군요. 출근을 못한 보좌진도 있었고 무섭다고 호소한 보좌진도 있었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부정적 기류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강선우 거취 스스로 결정하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민주당 보좌진 회장단들도 손절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 성명이에요.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의 반복. 장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세 결여. 야, 이게 뼈아픈 대목이요. 그냥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도. 왜냐면 만약에 이번에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면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데 국회의원으로서도 기본적 자세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지적한 겁니다. 이건 뼈아파요. 이건 뼈아파요. 거짓 변명, 거짓말이라는 거죠. 감성팔이, 울었다는 거죠. 본질 벗어난 자기 방어, 급급, 자진 사퇴하라 라는 매서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의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장관으로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도 자격 없다라는 질타입니다.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 계십니다. 성치훈 정책부의장님,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에요. 사실은 민주당 보좌진들이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도 있었고 그래도 국회의원이라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걸 청문회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 그 기다림 이런 것들을 다 강선우 후보가 청문회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민보협 현직 회장도 그렇고 역대 회장단도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 기다렸을 겁니다. 청문회를 보고 지켜보고 입장을 내기 위해 기다렸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 부의장님도 사실은 보좌관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입장을 좀 잘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보좌할 때 당연히 민보협 소속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보협이 사실 이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좀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보협은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청문회에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이슈가 터졌을 때 그냥 사과해야 된다. 사과를 하시고 저자세로 나가면서 절대로 진실 공방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메신저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말고 저는 강선우 후보자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자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초했다. 예, 왜냐면은 그분들은 같은 갑이에요. 그러니까 갑을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을들이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을들이 나서주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이슈에 해당 당사자인 강선우 후보자가 저자세로 사과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을들 중에서 누군가가 입장 표명을 반대로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강선우 후보자랑 좋은 관계로 지냈고 승진도에서 나갔고 그렇게 악의적인 소문은 나도 들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오히려 나왔을 텐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좌진을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런 일 정도는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악의적 관계로 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다른 보좌진들이 그래도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입장, 나는 좋은 입장을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에 대한 공격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전략적으로 미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보협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같은 당 소속 의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는 게 상당히 용기를 낸 것인데 사실 처음에 저는 나쁜 관계를 맺고 나간 그 사람들도 용기를 낸 거라고 보거든요. 보좌진으로서의 사실 보좌진으로서의 목숨을 걸고 한 거나 다름없는 건데 민보협 회장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들도 계속 정치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입장 표명하는 게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왜냐면은 보좌진들이 그래도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던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갑질을 하더라도 참아라는 식으로 이런 입장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는 못 참고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저는 과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춘 부의장이 돌직구했습니다. 입장문 다시 한번 좀 샅샅이 볼까요? 자, 현 회장, 보좌진 현 회장. 출근을 못한 사람도 있었고 무섭다고 호소한 사람도 있었다. 민주당 보좌진들이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부정적 기류 원내 지도부에 전달. 강선우 거치 스스로 결정하라. 역대 회장단 입장 다시 보실까요? 뭐가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 장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세가 결여. 거짓 변명, 감성팔이, 본질 벗어난 자기 방어의 급급. 자진 사퇴하라. 오죽하면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조차 강선우 장관 후보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상사가 사적인 일을 지시한 거니까 후보자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는 반복적인 사적 용어 지시를 해서 범법을 한 것입니다. 여장 이상입니다.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정의를 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하셨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모두 다 제가 부족한 탓이고요. 그리고 반복적이었냐는 거를 묻는 거고요.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말로 드렸던 말씀 그대로이고요. 근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이해 못하겠다. 결국 답변하지 않고 피해간 겁니다. 민주당 의원이 답답하면서 재차 물었던 건 간단했습니다. 사적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느냐.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해 못할 질문이 아닌데 강순 후보자가 끝끝내 답변을 피했던 이유는 뭘까? 자, 법조인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선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저 질문을 아마 아무리 초등학생, 요즘 초등학생보다 똑똑하긴 합니다만 그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했느냐? 반복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랄지 아니면 계속 말을 돌려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 해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반복적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한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위증이 되는 겁니까? 유증도 되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민주당 의원이 제가 볼 때는 핵심 질문을 잘했다고 보고요. 임미애 의원. 네, 어떻게 보면 저 질문에 정말로 이번에 문제가 된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비대 이 두 가지에만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논란이 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볼 때는 저 청문회는 잘 끝날 수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같은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회피해오잖아요. 질문의 네네. 답이 뭔지 모르고 해석하기 나름이고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이 얘기 자체는 아내가 갑질을 수없이 많이 했다. 이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다. 그런 취지의 얘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역대 보좌진 그 회장들 얘기한 것 중에 저도 청문회 보면서 딱 느꼈는데 예. 정말 핵심으로 잘 찍어냈더라고요. 첫 번째 거짓 변명, 그다음에 이제 감성팔이. 그래서 의도적인 이제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그 대답을 잘 안 차나요. 아까 그 질문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문에서도 막 회피해 갑니다. 예. 그것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역대 보좌관에서 딱 짚은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으면서 보좌관들은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의 당사자는 보좌관 아닙니까? 예. 근데 민주당 보좌관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섰을 때 앞으로 보좌관들은 다 자기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갑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진은 왜 이렇게 저게 나섰을까? 그것은 청문회를 보고
보다 못해서 나선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저건 도를 넘어도 도를 넘었고, 저도 뭐 사이드로 많이 들었지만 제일 강선 의원의 갑질 의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보좌진들이겠죠. 이미 소문이 민주당에 다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선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청문회를 딱 보니까 저렇게 변명하고 유선적이다. 저건 우리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해서 원내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 정도의 보좌관들이 당사자인 보좌관이 나설 정도면 어느 누구도 제가 볼 때는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